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트럼프의 대북 구애와 북한의 위상 증대라는 분석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른 나라에는 좀 강경했잖아요. 근데 유독 북한에게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죠. 마치 뭐랄까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원하는 것처럼요. 이번 분석은 바로 그 이유를 파헤칩니다. 이게 단순히 트럼프 개인의 어떤 변덕이었을까? 아니면 이 자료가 제시하는 것처럼 북한의 실제적인 힘, 그러니까 군사적, 외교적 위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커졌기 때문에 나온 어떤 전략적 대응이었을까요? 네,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분석 자료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성사시키려고 정말 파격적인 제안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고요. 25일 전용기 안에서 기자가 물었을 때 나는 그들이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고 생각한다.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죠. 이게 과거 백악관이 미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뉘앙스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 만나려고 아시아 순방 일정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하고 27일 전용기에서 그랬죠. 심지어 한국 방문 중에 갑자기 바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북한으로요. 이렇게 즉흥적인 방북 가능성까지 내비쳤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관계 개선의 시작점으로 대북 제재 해제 카드까지 좀 만지작거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도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제재 해제가 큰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죠. 한국이나 일본에겐 방위비 분담금이나 투자 압박을 가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자료는 이걸 마치 조공을 바치며 아련을 구하는 듯 했다고까지 묘사해요. 상당히 강렬한 표현이죠. 네, 바로 그 지점. 왜 그렇게까지 파격적인, 어찌 보면 좀 저자세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했는가? 이게 이 분석의 핵심인데요. 자료는 그 배경으로 북한의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 위상이 미국의 기존 평가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급격히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허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군사적인 측면을 먼저 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언급됩니다. 첫째는 그 요격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려진 극초음속 단거리 미사일 개발 성공이고요.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죠. 둘째는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 강화인데 특히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해서 동시 타격에 가능한 다탄두, MIRV 기술이요. 이걸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신형 ICBM. 자료에서는 화성포 -19형 20형을 예시로 드는데 이런 개발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미사일을 그냥 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걸 막기도 어렵고 또 더 많은 목표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핵 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은밀하게 미국 근해까지 접근해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제2경 능력 확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쿠르스크 전투 같은 걸 통해 보여준 북한군의 실전 능력에 대한 재평가도 있고요. 자료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정규군보다 북한군을 또 높이 평가했다는 내용도 인용하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협력 강화 정황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최근 시험 성공했다고 발표한 브레베스트닉 핵추진 순항미사일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북러 군사 동맹의 위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외교 무대에서도 북한의 움직임이 좀 달라졌다. 이런 분석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북한은 더 이상 그냥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 다극화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반미 연대를 구축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선 모습, 이거 상당히 상징적이죠. 또 유엔 총회 연설이나 민스크에서 열린 유라시아 안보회의 참석 같은 국제무대 활동을 늘리면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들과 연대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분석은 이런 움직임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외교적 입지를 축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군사적으로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실질적인 능력을 키우고 외교적으로는 반미 연대를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고 있다. 뭐 이런 거네요. 이 분석대로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파격적인 대북 접근은 이런 현실 변화를 뒤늦게나마 인지하고 좀 상황을 관리하려고 했던 어쩌면 고육지책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 해석에 좀 힘이 실리는 거죠. 이 자료는 미국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 속도나 국제적인 행보의 의미를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워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통제 불능 상태로 가기 전에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는 핵 보유국을 상대하는 외교의 복잡성, 그리고 또 빠르게 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적대국과의 관계 설정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북한이 내년 초에 열릴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과 재래식 무력의 병행 발전 노선을 공식화할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국가 전략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북한의 군사력 현대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과 앞으로의 국제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이건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뭐랄까 현재 진행형의 질문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